혹시나 요즘에 불안한 마음에 XRP를 팔아치우고 계신가요? 근데 정작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큰손들은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던진 물량인데 고래들이 단 48시간 만에 13억 XRP를 쓸어 담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7억 3,800만 달러, 약 1조 원의 XRP가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당분간 안 팔 거야 이러고 XRP를 꺼내간 겁니다. 정작 우리가 공포에 팔아치고 있는데 큰손들은 왜 이렇게까지도 XRP를 사모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가격 등락만 봤을 때 XRP가 지지부진해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거대한 판가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건데요. 바로 국경 간의 결제, 그러니까 나라 사이 돈 보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흐름인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XRP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50조 달러 규모의 돈이 국경을 넘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돈들이 스위프트라는 50년 된 낡은 국제송금망을 타고 가느라고 보내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고요. 수수료도 최대 6%나 빠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노동자가 집에다가 200달러를 송금하면은 수수료만 12달러 정도 떼이고요. 정말 비싸고 느리죠. 근데 심지어 은행들은 결제가 느려진 탓에 전 세계 27조 달러의 돈을 미리 여기저기 묶어두고 있습니다. 노스트로 계좌라는 이름으로써 나라별로 환전 자금들을 미리 쌓아두느라고 쓸데없이 묶인 자본들인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27조 달러라면은 우리나라 GDP 수십 배에 달하는 돈들이 그냥 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리플사가 이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리플의 ODL 솔루션과 XRP를 이용을 하면은 이 돈들을 3에서 5초 안에 1센트도 안 되는 수수료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은행들을 거칠 필요도 없이 XRP가 중간 브릿지 통화가 돼가지고 A국 통화를 XRP로 바꿨다가 다시 B국의 통화로 즉시 바꿔주니까요. 복잡한 메커니즘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해외 송금이 문자 보내기만큼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앞서 말한 27조 달러의 노스트로 자금들 미리 묶어둘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막대한 돈이 풀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그 돈을 대출이나 투자에 쓸 수 있어가지고 여유가 생길 거고 세계 경제도 당연히 활력이 돋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만약에 정말로 전 세계 돈 이동 150조 달러 시장에서 XRP가 그 일부라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XRP 가격은 과연 얼마나 뛸 수 있을까? 흔히들 XRP는 코인이 1000억 개나 되니까 가격이 1000달러 갈 일은 없다라고들 합니다.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커져가지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전통 주식처럼 시가총액만 보는 피상적인 계산입니다. 결제 네트워크 토큰의 가치는 단순 유통량과 가격으로만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회전율입니다. XRP 한 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스위프트의 하루 거래액 5조 달러 중에 10%만 XRP가 처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억 달러 규모의 돈 흐름을 버티려면 시장에 어느 정도의 XRP 유동성이 있어야 될까요? 이 전문가들 모델에 따랐을 때 XRP 가격이 대략 30달러 안팎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은행들이 묶어둔 27조 달러의 5%만 XRP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균형 가격은 XRP 8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추산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도 XRP가 두 자릿수 달러 가격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인데요. 상식과는 다르게 토큰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가격은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높아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낮은 가격으로는 거대한 거래량을 감당할 만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소매 투자자들이 던진 1억 4,500만 개 이상의 XRP를 고래들이 받아갔고요.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빼돌려서 중장기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매도할 물량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가격이 아직도 상승을 안 한 건요. 그만큼 이 작업이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고 오히려 최근에 몇 달 동안 가격이 조용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요. 기관은 그 틈에 물량을 모을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ETF의 자금 유출도 사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세 발의 피수준인데요. 1,800만 달러 빠져나갔지만 같은 기간 고래들은 그 100배에 가까운 이런 자금들을 투입해서 XRP를 매집했거든요. 결국에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코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손바뀜이 끝나는 시점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또 그 다음부터 강력한 상승장이 시작되곤 했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런 전형적인 축적 국면의 말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할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규제 명확화입니다. 그동안 XRP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미국에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법적인 분쟁 때문이었어요. 수년 동안 이어진 SEC 소송으로서 XRP가 족쇄에 채워진 상태가 다름이 없었었죠. 근데 작년 5월 그 소송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1차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하원에서 작년 7월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해주는 법인데요. 하원에서 무려 294대 134라는 이 초당적인 찬성으로서 가결됐습니다. 이 법이 이번에 상원까지도 최종 통과된다. 그럼 XRP는 SEC 관할의 증권이 아니라 CFTC 관할의 상품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취급받는 이런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돼준다면 미국 월가의 큰손들, 그리고 은행, 자산운용사랑 연기금까지도 컴플라이언스 문제 없이 XRP에 거대한 자금들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 법이 올해 4월까지 90% 정도 통과될 거라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머릿속에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규제가 풀리면 뭐가 어떻게 되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서 XRP가 완전히 합법 신분을 얻는 순간 그동안 리스크 때문에 움츠렸던 기관 자금의 쓰나미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리플이 사실상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놨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조 원 이상을 써가지고 커스터디 업체, 프라임 브로커 업체들을 인수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이미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XRP를 대량 보유한 에버노스 같은 신탁 기업들도 나스닥 상장까지도 추진을 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아뒀었죠. 이런 모든 인프라가 규제 클리어 신호랑 함께 한꺼번에 가동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의 월가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를 사들인다. 이제는 진짜 공급 쇼티지가 올 수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XRP 물량의 상당 부분들 이미 강한 손들이 들고 있고요. 그들은 웬만해서는 팔 생각이 없을 테니까 이 새로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공급은 메말라 있다. 결과는 딱 한 가지겠죠. 가격에 대한 재평가, 즉 리프라이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단 5달러에서 10달러 선까지는 수급 불균형으로서 급격히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물론 하루아침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제도권 편입 이후에 서서히 기관 매수가 쌓이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그 수준에 안착하는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 호재들에 더해서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신호들이 포착이 돼요.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XRP 차트가 2017년 대폭등 직전과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XRP가 몇 달간 조용히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하다가 또 한번 방향을 트고 나서 단기간에 1500% 이상 폭등했었죠. 올해 초에 XRP도 한동안 조정받아서 1.1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이게 마치 그때의 스프링 구간, 마지막 하락고리 구간과 같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온체인 유동성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1.3에서 1.5달러 구간에 있던 단기 매물벽들, 최근에 고래 매집으로 거의 정리됐다고 하고, 대신에 큰 손들이 걸어둔 매수 매도 물량은 2.5에서 4달러 이상 구간에 물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RP 가격이 1.4달러대의 단기 저항선만 뚫고 올라가게 된다. 공매도 세력들의 손절 매수가 겹치게 되면서 가격이 마치 자석처럼 4달러에서 5달러 선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차트가 어디까지나 차트일 뿐이겠지만 이 최근 분위기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올해 4월 미국 상원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은행들이 우려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에 대해서는 예치 이자는 금지하되 유동성 공급 보상 같은 것들은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합의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도 맞춰지면서 클래리티 법이 공식 발효가 될 거고, 이제 XRP는 완전히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은행이며 헤지펀드며 법적으로 XRP를 마음껏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거고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리플의 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리지 인프라, 에버노스의 트레저리, 여러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돈이 밀려들겠죠. 이들은 투기성 단타가 아니라 송금 브릿지 실제 사용 목적으로 XRP를 중장기간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시장 유통 물량이 급속도로 잠기면서 2026년 하반기 드디어 XRP가 이전 고점 돌파하면서 숏 스퀴즈성 가속까지도 붙게 된다면은 단숨에 XRP 5달러, 10달러 범위에 안착하면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그림으로 꼽힙니다. 물론 변수가 많으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큰 손들은 왜 XRP를 모으고 있을까? 기술적으로 XRP가 글로벌 150조 달러 송금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이고, 규제 장벽까지도 사라지려고 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전통 금융들의 움직임, 법안 동향까지도 종합해봤을 때 현재 시점 XRP는 그야말로 폭발 전야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인들로서 이 거대한 흐름들에 올라타려면 다음 영상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당장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 사실이에요. 가격 움직임 자체가 크지가 않고요. 또 기대했던 흐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치기도 하고요.
또 시장 자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니겠죠. 이 투자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사이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만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분할적인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앞으로 시장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안 좋게 느껴지고요. 나중에 시장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도 그 변화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시기보다는요, 내가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같은 시장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결과를 만드는 거는 이 시장 분위기보다도 그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있었냐,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서도 단순하게 버티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해주시는 부분 중에 단기 종목은 괜찮은 건지, 리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현재 시장에서 너무 무리한 타점을 높게 보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려나가고 또 목표 타점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시장입니다. 내가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도와 수익 실현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매매를 습관화 하시다 보면요, 시장이 어렵다고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